안녕하십니까, 무한정입니다.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왼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경우죠. 왼손 밑밥질 그 다음에 캐스팅, 무한유유가 개발한 제가 개발했으니까 무한유유 캐스팅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무한유유 캐스팅 방법까지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갯바위 내리면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뜰채 조립부터 하는데, 뜰채에 대해서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뜰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뜰채부터 조립을 합니다. 그 전에 미끼를 녹여 놓는다든가 그런 작업도 필요한데, 자, 뜰채 조립할 때 앞부분을 이제 1번대 부분을 빼 가지고 이제 헤드는 가만히 멈춘 상태에서 이 부분을 돌려서 조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립 후에 고기를 잡아갖고 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이게 이 부분이 적당히 빠질 수 있게 너무 꽉 끼워 놓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펴도 안 쳐질 정도만 그렇게 꽂아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뜰채에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 보면 뜰채 이제 펴갖고 고기를 이제 뜨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끝이 이제 대 길이가 있으니까 무거워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든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가 끝부분에 와가지고 위를 드는데,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접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가 클 경우 참돔이나 감성돔 또 5자 이상 그런 이제 대형 고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부러집니다. 유명 낚시인 중에 한 분이 TV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5자 감성돔을 잡아가지고 뜰채로 떠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접다가 이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뜰채 헤드하고 이제 1번대가 파손을 이제 또 무릅쓰게 됐는데, 이건 끝까지 아래쪽으로 된 상태에서 조립을 하고 마지막에 이 상태로 손가락을 딱 건 상태로 이 상태로 이제 마무리하시고 대를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이거는 뜰채하고는 이제 별개지만, 이제 고기가 뜰채에 담기면 이제 베일을 열어 가지고 이제 드랙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일을 열어서 줄을 넣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뜰채를 접어야 되고, 브레이크릴 같은 경우는 이제 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놔 가지고 이제 줄을 풀어 가지고 이제 드랙으로 전환을 해 놓으면 이제 다 안 풀릴 거고, 그 상태에서 뜰채를 접어야 됩니다. 뜰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이 정도면 끝일 것 같고요. 자, 낚싯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자, 낚싯대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명칭 같은 것도 이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이드 캡, 그 다음에 사실 이쪽 부분에 이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줄깨기 바늘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줄빼기 바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앞으로 부르도록 하죠. 낚싯대는 이제 이걸 뽑게 되면 이 가이드 캡 분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낚싯대 같은 경우 카본으로 되어 있어 갖고 인장 강도는 엄청난데, 이렇게 짧게 접혀 있을 때 힘 강도는 엄청나게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약한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이제 낚싯대를 펴고 그 다음에 접을 때 참 조심하셔야 되고, 가이드 캡 빼고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비를 해갖고 이제 가이드 캡을 씌워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릴에서 연결된 부분이나 채비로 연결된 줄이 당겨지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힘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실깨기가 꽂혀 있는 상태 같으면은 초리대가 부러지는 일은 없겠지만 이 탑 가이드가 휘어진다든가 해서 파손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명칭을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이 앞쪽에 이제 줄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가이드라는 거 아시죠? 제일 위에 건 이제 탑 가이드고, 그 다음에 쭉 고정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 가이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된 부분, 움직일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이제 채비를 할 때 이제 고정시키는 부분, 이제 가이드를 이제 유동 가이드라고 하고, 각 2번 때부터 이제 탑 가이드 2번 때 끝, 그 다음에 3번 때 끝, 그 다음에 4번 때까지 여기 이제 고정 가이드가 있고 유동 가이드가 있죠. 지금 12개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초리대 부분은 뭐 가이드를 뭐 한두 개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철제 파손 같은 게 보통 보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부러지는 부분은 이제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이 낚싯대에 부러진다든가 이런 일이 줄 겁니다. 제가 만들면은 이 가이드가 한 개나 두 개가 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낚싯대 초리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일 끝에 1번대, 제일 가는 부분을 1번대라고 하고 또 다른 데 이름은 초리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2번대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손잡이대, 그 다음에 뭐 5번대가 손잡이대인데 보통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릴 시트라고, 요거는 이제 판 시트고 이제 파이프형, 이제 일체형이라고 하는 파이프형 시트가 있고 이제 둘 다 공통으로 이제 고정된 부분, 이제 요거는 고정 후드라고 하고 이제 유동 후드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설명에 이런 이제 명칭들을 제대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명칭들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릴요. 자, 릴에는 이제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로터를 돌릴 수 있는 이 핸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을 돌리면은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게는 이제 로터라고 하고, 로터에는 이제 베일이 있고 베일에는 베일 옆에 한쪽에는 여기에 라인 롤러라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마찰을 줄이고 이제 여기 안에 뭐 베어링 이제 뭐 이런 고급 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볼 베어링이 들어 있는데 아주 소형의 볼 베어링이 있는데 보통 뭐 중저가형 릴들은 안에 이제 그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기름이 이제 볼 베어링 같은 데서 이제 볼이 하는 역할을 기름이 대신해주는 그런 미끄럼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 갖고 이제 회전할 때 마찰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실이 감겨 있는 부분이 스풀이고 앞쪽에 있는 게 드랙이죠. 드랙이고 이쪽은 다리, 그 다음에 여기는 발입니다. 자, 이걸 고정을 할 때 보통 릴은 뭐 고정해갖고 이제 탱크형 가방 같은 경우는 고정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정하는 과정에서 뭐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뭐 종종 발생하니까 이것도 항상 주의를 뭐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고정 후드에다가 발을 넣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건 상태에서 유동 후드를 끝까지 밀어서 고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릴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드랙 부분인데, 이 드랙 조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얼마나 뭐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드랙은 이제 채비에서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목줄 부분이죠. 목줄보다 뭐 원줄보다 목줄을 더 강하게 쓸 경우에는 원줄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뭐 긴 꼬리라든가 뭐 보통 이제 긴 꼬리 종류인데 뭐 돌돔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찌낚시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목줄 부분이 합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줄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채비 전체에 원줄, 목줄까지 해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에 그 강도에 맞춰갖고 그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기 전에 이 드랙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시면 되고, 이거는 채비를 마치고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드랙 조절. 자, 일단 오늘은 실내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낚싯대를 펼 수가 없으니까 또 파손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가이드 캡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같은 거 이동할 경우나 뭐 하여튼 뭐 잠깐 대를 이어 놓는다든가 할 경우에도 이렇게 대를 접었으면은 가이드 캡을 씌우셔야 됩니다. 가이드 캡을 씌우지 않으면은 뭐 파손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뭐 경제적 손실이 되죠, 바로. 자, 다음은 밑밥 주걱. 뭐 이건 뭐 밑밥 주걱은 뭐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빳빳한 게 좋고요. 빳빳하지 않으면은 자, 밑밥이 자, 딱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탁 멈추는 순간에 주걱은 멈추고 안에 이제 그 운동 관성이 작용해갖고 밑밥이 이제 날아가게 돼 있는데, 자, 빳빳하지 않으면은 안에 이제 주걱하고 이제 밑밥이 붙어 있는 뭐 접착력 이런 것 때문에 점착력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살짝 휘어서 빠진다든가 밑밥이 빡빡한 경우나 그런 경우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날리고 싶은 방향보다
더 휘어져서 날아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캐스팅과 뭐 밑밥질의 중요성이야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캐스팅하고 이제 뭐 밑밥질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뭐 사실 캐스팅도 참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뭐 원투 이제 처박기 낚시 같은 거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죠. 이제 그 목줄 부분을 잡지 않고 던지는 방식.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줄을 잡고 캐스팅을 하더라도 이제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고, 뭐 한 손으로 캐스팅 좌우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효과적인, 뭐 효율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뭐 캐스팅 뭐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넣는 게 뭐 누구나 낚시꾼이면은 꿈일 겁니다. 그게 이제 고기가 있는 자리를 알더라도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 못 넣는다면은 그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연습으로 되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보다 정확하게 더 멀리 힘 안 들이고 이제 가능할 겁니다. 자, 먼저 캐스팅 방법부터 하고 그다음 밑밥질 요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캐스팅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좀 더 뭐 힘을 덜 들이고 더 멀리 날리고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날리고 뭐 직벽에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뭐 프로라는 분들이 뭐 직벽이라서 뭐 캐스팅이 안 돼서 먼 거리를 공략 못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캐스팅 방법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먼 거리를 공략 못한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이 방법을 보시고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이제 편안하게 낚시 가능할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방식을 지금 그대로 따라 해내는 분은 지금 달랑 2분인데 제 클럽에도 그걸 똑같이 해내는 분이 2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뭐 다 따라 못 하더라도, 자, 일부분만 따라 하시더라도 아주 캐스팅이 편해집니다. 자, 대부분 이제 캐스팅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늘어진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찌가 출발을 하면서 찌는 속도가 붙은 상태고 거리는 멈춰 있는 상태인데 탁 치는 그런 이제 미끼를 탁 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때 이제 미끼 자체가 늘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어제 강의에서, 자, 낚시에서 낚시 줄과 바늘, 미끼,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낚시고, 미끼를 먹게 함으로써 이제 바늘을 먹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늘에 미끼가 이렇게 달려 있다. 미끼만 따먹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캐스팅의 이제 올바른 캐스팅의 중요성은 이제 미끼를 제대로 붙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보내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미끼를 잘 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끼워도 캐스팅 방법이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채비 같은 경우는 도래 수중이 있고 실리콘 수중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자, 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리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 딱 출발하고 난 다음에 찌하고 수중찌가 도래줄을 탁 치면서 채비가 흔들리게 되고 꼬일 수도 있고 미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캐스팅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항상 여기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도 잘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캐스팅 방법 중에도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하는 캐스팅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대를 지고 낚시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오른손에 지고 끝납니다. 자, 릴은 왼손 릴링이 이제 가능하도록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목줄을 잡고 미끼 위쪽에 목줄을 잡은 상태에서 릴링을 해가지고 줄을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대를 펴고, 손을 펴고, 팔을 이제 제대로 펴가지고 대 끝이 휘어지게 당겨야 됩니다. 자,
먼저 참 제가 뭐 오늘 오랜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빼먹는데, 자, 릴 파지법에 대해서 뭐 강의 뭐 보면 제대로 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릴 잡는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 힘 쓰는 거라든가 캐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 약지와 이제 이 새끼손가락 사이에 여기다가 약지와 무명지 사이에 릴 다리가 들어가게 이렇게 잡으면 뭐 보통 보면 테니스 그립이나 뭐 골프 그립도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앞쪽으로 펴서 잡죠. 이런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고기 잡을 때도 힘쓰기가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캐스팅 할 때도 유리하고, 뭐 다양한 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직접 이 잡은 상태에서 대끝에다가 뭐 똑같은 무게의 뭐 물건을 달아놓고 난 다음에, 물체를 달아놓고 난 다음에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잡은 경우와 이렇게 잡은 경우 이게 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때는 뒤쪽을 안 받친 상태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손의 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항상 이렇게 잡으시고, 뭐 베일 열고 줄 잡고 이 손가락으로 합니다. 뭐 캐스팅하고 서밍 할 때도 이 손가락으로 하고. 자, 캐스팅 하기 전에 릴 손잡이 부분은 팔꿈치 안쪽에 걸쳐야 됩니다. 안쪽에.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캐스팅을 어느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항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하는 힘이 이제 항력이라고 하는데, 낚싯대가 이제 길이가 이제 길고, 그 다음에 공기 저항, 그 다음에 찌 무게에 의한 뭐 정지 관성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 저항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뒤쪽에다가 힘을 줘보면은 이 손목이 이쪽으로 힘을 버티는 게 아주 약합니다. 근데 팔꿈치 안쪽에다가 이렇게 받치게 되면 힘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10배 이상 더 강한 힘으로 캐스팅이 가능해집니다. 자, 제 방식은 직벽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직벽 딱 붙은 상태 같으면은 뭐 장타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완전 벽에 붙은 상태에서도 저는 거의 뭐 한 30m는 그냥 쉽게 날립니다. 이 방식도 가능해지는 이유가 이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이제 거리를 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푸시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로 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뜰채 때는 좀 치울까요? 자, 우리가 지금 갯바에 이렇게 있고 캐스팅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은 낚싯대는 출발이 여기에 90도 정도, 90도보다 조금 크거나 뭐 하여튼 조금 더 커지거나 하여튼 90도 정도 방향에서 출발합니다. 자, 대는 제가 뭐 그림 좀 어지러워지는데, 대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대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겠죠. 줄을 우리가 팔을 펴서 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줄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좌우로 뭐 흔들린다든가, 뭐 대에 여기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원하는 방향으로 캐스팅이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대가 일단 보내고자, 위에서 봤을 때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하고 수직이 되게. 자, 이게 방향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방향은 수직인데, 이거는 뭐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중간 어중간하게 뭐 아예 낮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는 낮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람이 안 불어도 보통 낮게 합니다. 낮게 해도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미끼 윗부분을 잡고 하는데, 미끼하고 이게 잡는 부분하고 거리가 멀면은 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캐스팅할 때 이제 찌는 속도가 붙어 있고, 크릴은 거의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찌 속도가 미끼 쪽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끼가 분리된다든가 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이 부분을 많이 길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잡는 거리는 보통 뭐 한 30cm 이하,
3cm 이하 정도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이게 아까 찌하고 수중찌가 위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한다는 게 이 자체가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지금 혼자 지금 뭐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리모컨으로 뭐 거리 조절하고 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 최대한 민 게 이겁니다. 지금 뭐 대가 낮춰진 상태에서 약간 앞쪽 위쪽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찌하고 수중찌가 그 도래 수중에서 분리가 안 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외에는 처음에 한번 이제 붙어 있으면 수평까지 가도 찌하고 수중찌가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줄은 편 상태고 손은 바깥쪽을 향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지 않으면은 이 바늘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제 손바닥에 바늘이 걸린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자, 손잡이 부분 팔꿈치 안에 걸치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가 먼저 출발합니다. 왼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는 출발하고 왼손 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대가 출발하면 바로 왼손을 놔줍니다. 대가 출발하면 왼손을 놔주고, 자, 스윙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힘을 약간만 가하게 되면은 대는 처음에 준 힘으로 그 관성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팔을 앞으로 뻗는 사람인데 이렇게 뻗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팔꿈치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대만 넘기는 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대만 넘기는 식으로 출발하고, 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냥 지그시 하되, 이게 출발을 하고 나면 한 45도 이상 돌아가고 나면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대를 강하게 뻗어주면 됩니다. 무한여리 캐스팅의 이 방식은 캐스팅 거리가 스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푸시에서 이제 캐스팅 거리가 만들어지고, 이 캐스팅 거리라는 거는, 자, 캐스팅 거리가 결정나는 거는 무엇에서 결정이 나느냐면, 대끝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게 부분이 아니고, 이게 뭐 부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순간을 말합니다.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대끝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 속도랑 찌가 움직이는 속도랑, 찌가 아니라 채비 전체가 움직이는 속도랑 이제 같고, 그 속도가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보면 캐스팅을 막 할 때 휙 하는 소리가 나고 막 뭐 첫 부분에서 강하게 힘을 주는데,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방향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지금 뭐 현장에서 이때까지 여러 차례 많이 보여드렸는데, 현장에서 전부 직접 만나 뵙고 뭐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저는 뭐 눈을 감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도 딱 대를 뻗고 딱 보면은 대하고 찌가 일직선에 떨어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팔만 뻗어주면 그 채비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고, 이 방식은 거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뭐 가까이 던지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멀리 던져갖고 끌어들이는 방식도 괜찮을 거고, 뭐 근데 가까이 있는 걸 가까이밖에 캐스팅을 못하는 사람이 멀리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정조류인 경우 채비가 뭐 저절로 조류를 따라서 끌려가면은 가능하겠는데, 그런 경우는 뭐 캐스팅이 뭐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감성돔 낚시는 거의 횡조류 낚시가 많고 뭐 정조류에서도 하고 하는데, 일단 캐스팅 거리는 많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중요하냐 하면, 조류가 전혀 가지 않아 가지고 갯바위 근처에 고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뭐 일례로 제가 이제 저와 저희 뭐 프로연맹 이제 대구 지부에 조기재 명인이랑 한산도 화보 촬영할 때, 거기 그 한산도 진작지 노랑바위에서 했었는데, 거긴 쌀일 때도 물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물이 안 가는 그런 정조류지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캐스팅 거리 자체가 고기를 잡나 못 잡나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요번에 올해 2010년도 랭킹 1전, 이제 연맹 전체 랭킹 1전에서 윤주환 프로가 제가 옆에서 화보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맞바람에, 엄청난 맞바람에 30m 이상 거리를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잡는 자리에서 고기를 걸었어요. 그 고기가 터지긴 했지만, 그 강한 캐스팅, 그러니까 멀리 캐스팅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 고기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심은 2m 반이고, 물은 날물인 상황이에요. 고기가 가 쪽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아주 작은 고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고기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고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자, 이 캐스팅에서 갖춰야 될 건, 캐스팅에서 갖춰야 될 거는, 이제, 멀리 캐스팅할 수 있는 능력, 정확한 방향으로, 캐스팅할 수 있는 방법. 완전히 캐스팅은 장타 능력도 어떤 캐스팅보다, 다른 사람 이렇게 캐스팅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 나갑니다. 더 멀리 나가고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서나 옆에서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바람이 분다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직벽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캐스팅을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식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택해야 하는 방식은 뻔합니다. 쉬워서, 아니면은 다른 뭔가 나은 게 있다는 거. 효율적. 힘을 적게 들이고 멀리 날 수 있다는 거.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된다는 건 어떤 종류의 일이든 다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고, 낚시에서도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넣는다든가, 고기를 잡은 자리에 다시 넣는다든가,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려면은 정확한 캐스팅이 꼭 필요합니다. 밑밥질을 해놔놓고 난 다음에 뱅에돔 낚시 같은 경우, 밑밥하고 이제 미끼 위치가 여기 영 분리되어 버리면은 고기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팔꿈치 안쪽에 걸쳐주고, 대를 출발할 때 처음에 급하게만 출발하면은 이 캐스팅이 아주 쉽습니다. 천천히 출발하면 됩니다. 천천히 출발하고 마지막에 밀어주는데, 자, 밀어주고 난 다음에 이 팔의 각도는 이 정도 됩니다. 처음에 출발은 안쪽에서 했지만은 밀 때는 이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옆으로 갈 때는 힘이 이게 공기 저항이나 낚싯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긴 낚싯대에 전체적으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긴 만큼 이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힘을 이 손목이 못 버텨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 모멘트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역지렛대죠. 역지렛대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작은 저항들이 우리 팔에는 이제 큰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서히 천천히 밀고 마지막에 푸시해서 속도를 냅니다. 푸시해서 속도를 내고 마지막에 줄을 놔주는 타이밍은 이거는 참, 이 푸시로서 이제 거리를 낼 때는 놔주는 타이밍에 여유가 참 많습니다. 자, 대가 이제 처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찌무게가 걸리면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서서히 출발하면은, 자, 제자리에서 이렇게 팔꿈치가 멈춘 상태에서 가니까 이렇게 이제 찌는 달려 있고, 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앞쪽으로 뻗어갑니다. 자,
푸시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제 손은 여기에 잡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멈춘 상태에서 이게 앞쪽으로 뻗어나가서 대가 펴지면서 이 사이에 이 동작에서 이렇게 대가 완전히 펴지는 사이에서 손가락을 놔주면 되기 때문에 놔주는 타이밍에 이 안에서만 이 구간 안에서만 놔주면은 캐스팅 방향도 그대로 가고 캐스팅 거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도가 똑같죠. 근데 보통 스윙만으로 이렇게 끝나는 캐스팅은 이 손 놔주는 타이밍에 따라가고 떨어지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방향을 딱 잡으면 저는 눈을 감고 떠도 그 방향에 채비가 떨어집니다. 물론 거리도 제가 적당히 조절하니까 밤에 밑밥질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봉사낚시라고 이형진이가 그걸 많이 시도를 하는데 제가 포항에서 이제 찌를 안 보고 하는 봉사낚시를 통해 가지고 남들 못 잡을 동안 이틀 연속으로 두 마리씩 고기를 잡아냈었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해지려면은 이 정확한 이렇게 눈을 감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바다 위에 찌가 어디 떨어지는지를 몰라도 이 찌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밑밥도 저 정도 있구나. 눈을 보는 위치에다 밑밥을 넣을 수 있다면은 찌를 안 봐도 대끝으로 입질을 받는 형태로 하면은 낚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 캐스팅 방법 모르시겠다면은 다시 또 전화를 하시든가 하시면은 되겠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정출이나 아니 번출 때 한번 나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하고 대가 출발하면 왼손은 그냥 놔줍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놔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끝과 찌와 미끼가 출발할 때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끼가 갑자기 미끼의 정지각성이 찌가 출발하는 그 속도를 받아가지고 바늘과 분리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무한유 캐스팅 꼭 배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왼손 릴링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를 꼭 쥐시고 이거 돌릴 때 손목만 돌리는 연습 요거 조금 해주시면은 될 겁니다. 이거 집에서 심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돌려보세요. 손목만 돌리면 손목만. 보통 왼손을 돌리려면 팔 전체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거 어색하고 빠른 릴링이 안 됩니다. 근데 손목만 돌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금방 될 겁니다. 왼손도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자, 갯바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그 캐스팅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좀 여건이 좀 여의치 않네요. 자, 그리고 밑밥 주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양손을 분리하라고 하는데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으면은 또 그냥 대를 오른손으로 넘기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왼손 릴링으로 바꿨다 치고요. 그러면 왼손 릴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또 밑밥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밑밥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대를 또 바꿔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입질이 들어오거나 병해돔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층에서 입질 오니까 입질이 들어오거나 하면 다시 또 체험질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밑밥질 하던 와중에 입질 와도 체험질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걱은 끈 같은 거 달려 있으니까 그냥 뒤로 던져버려도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제압하시면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대를 옮겨졌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왼손 자 지금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다가 대를 진 상태에서 왼손을 밑밥질을 할 때 자, 이제 손가락이 쥐는 파지법은 이게 이제 기본 이제 테니스 그립이나 골프 그립이나 전부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힘쓰기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게 되는데 이 손목 움직이는 방법 이제 왼손 여기다가 이제 밑밥질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데 손목이 움직이기 가장 편한 방식으로 이게 스윙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랫부분이 살짝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좀 복잡해요. 자,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손잡이 끝부분이 손목 옆을 이제 지나도록 이렇게 스윙을 연습을 하세요. 배드민턴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신데, 자, 배드민턴 스매시 이거 하듯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스윙을 좀 해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손을 꼭 쥐준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쥐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안 흔들릴 정도로 꼭 쥐준다는 겁니다. 자, 밑밥을 퍼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밑밥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자, 이게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밑밥 주걱이 이렇게 생겼고, 이 샤프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주걱이 이제 밑밥이 날아갈 때, 밑밥을 이제 주걱에서 빠지게 할 때, 빠지게 하는 순간에, 이 부분이 정면을 향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갔을 때, 이제 밑밥이 나가게 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멈춘다는 게 사실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앞쪽에서 빠지게 하면은 이게 사실 힘이 조금 덜 듭니다. 이게 버티는 힘 자체도 약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버티는 거하고 뒤로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거하고 힘 차이가 조금 나듯이 딱 버티면은 이건 뒤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주걱은 앞쪽으로 가서 딱 뒤로 버텨주고, 밑밥은 원래 가던 속도를 달고 그대로 나가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주걱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주걱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밑밥이 정면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밑밥 주걱 전체 이제 스푼 안에 전체 면이 붙어 있던 게 동시에 떨어지면서 뒤쪽으로 주걱 쪽으로 밑밥의 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붙어 있던 점착력 때문에. 그래서 던질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주걱이 이렇게 밑밥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저항이 엄청나게 큰데, 뭐 테이프 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밑밥 자체가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빠지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던 부분들이 이쪽부터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면서 빠져나갈 수 있게, 투척하는 방향에서 봤을 때 주걱이 정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던질 때 정면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일 때 이 부분이 정면이 되게, 이 부분이 정면이 되게, 그러면 밑밥이 이렇게 박혀있던 밑밥이 처음에는 이렇게 빠져나올 때 이쪽 부분부터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렇게. 밑밥이 날아갈 때 약간 도옵니다. 근데 힘은 적게 들여도 거리가 많이 나고 방향도 덜 흐트러지고 밑밥도 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뭉쳐진 상태로 잘 날아갑니다. 자.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전부 다 제가 새로 한 번씩 짚어드리는데, 손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고, 앞쪽에 가서 그 다음에 멈추는 위치는 이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걱이 돌아가게 되면 밑밥 날아가는 방향도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위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뒤로 젖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자, 손목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무리가 가지 않게. 그 다음에 자, 집에서 항상 이거 연습하시고 약간 왼손을 꼭 쥐는 연습하시면은 오른손으로 되는 거는 왼손으로 다 됩니다. 오른손잡이도 오른손을 다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왼손을 이제 위주로 쓰다 보면은 왼손이 거의 오른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손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을 자꾸 쓰다 보면은 금방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낚시 전용 인간으로 태어났는지 원래 왼손잡이였다가 어른들 때문에 오른손을 위주로 쓰다 보니까
뭐 양손을 다 쓰게 됐고, 지금 또 뭐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어느 손에 쥐는지 모르고 그냥 하게 되는데, 뭐 저 같은 분들은 뭐 가끔씩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하시면은, 제가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잡이가 됐잖아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을 쓰다 보면은 거의 뭐 오른손하고 큰 차이 없이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갯바위에서 이제 그 포지션. 자, 갯바위에서 사람이 뭐 서는 위치하고, 그 다음에 뭐 밑밥 주걱 이런 거 전부 뭐 자리를 이제 정합시다. 여기 뭐 발판이 괜찮다고 합시다. 자, 사람이, 자, 오른손잡이의 경우입니다. 오른발이 약간 나오고, 이 폭이 어깨 넓이 정도에서 왼발이 이쪽에 있습니다. 밑밥통은 여기에다가 놓아지고, 뚜껑은 뒤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밑밥 주걱이 고정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뒤쪽.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줌을 살짝 당겨 볼까요? 자, 뭐 대충 뭐 보이긴 하겠는데, 위치를, 그림을 세워 버리죠. 자, 오른발이 여기 있으면 왼발은 이쪽에 서고, 밑밥통은 이쪽에 있고, 밑밥통 뚜껑은 이쪽에 있고, 밑밥 주걱을 고정하는 자리는 여기라는 겁니다. 자, 밑밥 주걱이 여기 있으면은 밑밥질 할 때 뭐 별로 거슬리는 게 없을 겁니다. 밑밥 주걱이 뒤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앞쪽으로 가고 해도 그러는 게 없는데, 이쪽에다 고정한다든가 하면은 많이 뭐 거슬립니다. 앞쪽에 고정해도 마찬가지고. 자, 그 여기 지금 박상묵 씨가 뭐 밑밥통이 움직여가지고 뭐 발판을 뭐 만드셨네 하셨는데, 이 밑밥 푸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밑밥 풀 때 자꾸 앞쪽으로 푸시니까 자꾸 밑밥통이 이제 비어가면서 밑밥통이 앞쪽으로 자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리에, 발에다가 이 밑밥통이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밑밥을 이쪽으로 푸시게 되면은 밑밥통이 안 움직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뭐, 그대로 뭐,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밑밥질하고,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뭐 간단한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놓으면 이 방법들에 이제 방법적 모색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좀 더 나은 방식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뭐 밑밥통 놔두는 방식 뭐 이런 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발판을 달고 이런 걸 안 해도 이런 뭐 밑밥질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사실 어떤 종류든지 뭐 가장 단순하게 생겼고, 가장 이제 뭐 다양한 기능을 하면은 제 기능을 다 해주면은 그게 최고의 제품 아니겠습니까? 뭐 제찌나 뭐 부산의 책정기 같은 경우도 이 발명 과정에서 이 단순화 과정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부산의 책정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한데, 최대한 그 기능은 다 하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제 뭐 자꾸 발전을 해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특허 출원을 하고 이제 차후에 더 나은 제품이 뭐 쉽게 나오지 못하게 최대한 뭐 단순화 시켰는데, 뭐 이 방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들, 밑밥 주걱을 밑밥통을 놓는 위치라든가, 밑밥질 하는 방법, 뭐 낚싯대를 잡고, 낚싯대 자체가 뭐 오른손에 고정되어 있고 밑밥질이 이렇게 왼손으로 된다면, 이 낚시도 이게 아주 보기에 옆에서 볼 때 동작 자체가 아주 뭐 깔끔하고 보기가 좋고, 또 실제 낚시에서도 그게 양손이 분리 안 됐을 경우에 못하는, 지금 요번에 저기 거제 외포에서 이제 일본의 김정년이가 와가지고 이제 낚시를 했는데, 배가 활성이 어느 정도냐면 미끼가 수면에 닿자마자 바로 입질하는, 그러니까 배가 물속에서 이미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끼를 보고 따라 올라가서 뭐 먹는 식으로 그만큼 빠르게 입질했습니다. 물론 수면 위에 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물은 게 아니고 고기가 없는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은 밑밥질을 하고 왼손 이제 그게
좌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분리 안 됐을 경우에 못하는 그런 낚시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물론 김정현이가 연습을 많이 해왔던데 한 손으로 캐스팅하고 참 제가 아까 그 무한유리 캐스팅 방식을 이제 설명하면서 뭐 한 손 캐스팅을 설명 안 했는데 사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보통 이제 백핸드 스트로크 형태 이런 식으로 그죠. 백핸드 이제 사이드 캐스팅을 할 경우에 한 손으로 그건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거 왼손으로 미끼 부분을 목줄을 잡아줬지만 이건 어차피 한 손 캐스팅입니다. 하스 캐스팅 뭐 줄을 좀 더 감아갖고 찌하고 뭐 수중찌 이런 채비 부분이 대 끝에 가까이 가게 한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냥 팔꿈치는 멈춘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그대로 뻗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쪽으로 한 손으로 오른쪽 이제 포핸드 식으로 포핸드 스트로크 식으로 뭐 테니스나 뭐 이런 데서 포핸드 스트로크라고 하니까 탁구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로 지그시 밀면 됩니다. 이때도 손가락 부분을 이걸 펴갖고 이쪽에 최대한 가깝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주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그시 스윙 자체를 지그시 밀듯이 해가지고 푸시로 거리를 내면 됩니다. 거리를 내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캐스팅이 끝나고 나면은 방향 자체가 수평보다 약간 높은 상태. 그 다음에 대끝이 향하는 방향은 내가 보내는 방향. 그러면 한 손 캐스팅이 되는데 김정현이 그걸 연습을 참 많이 해왔더라고요. 참 유연하게 그걸 해내는 거 보니까 참 기분 좋대요. 김정현이 저한테 처음 수업 들은 게 3년 전인가 그런데 지금 진짜 엄청나게 발전 많이 했고요. 뱅에돔 낚시 요번에 배워갖고 이제 김정현이 잘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밑밥질 할 때 그 요령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밑밥을 딱 펐을 때, 퍼가지고 밑밥질을 하려고 주걱을 이제 뒤로 딱 움직이면서 밑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밑밥이 이제 묽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 밑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요 상태로 와가지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와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이제 이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걸 앞쪽으로 돌려갖고 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갯바위 떨어지는 밑밥도 적고 그 다음에 뭐 흘려가지고 막 짜증스러운 그 별거 큰 거 아닌데 밑밥을 딱 치려고 하는데 밑밥이 앞쪽 흘러버리고 빈주고 헛스윙 할 때 그 기분 좀 짜증나죠. 자, 그런 거 피하시고 갯바위 뭐 사실 뭐 낚시 마치고 나면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철저히 치웁니다만 그 바닥에 그 붙은 그 밑밥 같은 경우는 사실 치우기가 안 쉽습니다. 물론 헹구려고 해도 말라붙어 갖고 잘 닦이지도 않고 물론 그건 썩는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뭐 파도나 한번 쳐주면 없어지는데 물론 물속에 들어가면 또 뭐 그 썩을 수도 있고 뭐 고기가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뭐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요. 바다에 그 쓰레기 때로 몰려다니며 보면 참 안 좋습니다. 갯바위에 있어도 참 보기 싫고 자 밑밥 주걱 퍼가지고 또 이제 손목 뒤로 젖힌 상태에서 왼손 자 왼손으로 가능하고 자 이 오늘 한 부분들이 사실 기본인데 이 기본 부분이 되면은 낚시가 재밌어집니다. 캐스팅이 내 마음대로 되고 밑밥질이 내 마음대로 되고 그 다음에 양손이 분리돼 갖고 왼손 캐스팅 아니면은 밑밥을 먼저 날리고 캐스팅 이런 게 가능해지고 하면 뱅에돔 낚시도 참 재밌고 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된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낚시 일단 뭐 전부 다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없는 고기 뭐 만들어서 잡을 수 없고 뭐 안 무는 고기를 억지로 물게 할 수는 없는데 뭐 자꾸 노력하면은 별 관심 없던 고기가 물게도 할 수 있고 막 내가 뭐 원래 못 잡던 저 멀리 있는 고기들을 잡을 수 있으려면 멀리 캐스팅해야 되고 뭐 그래 뭐 최대한 알고 있는 방식 중에서 가장 나은 방식들을 택해 가지고 그걸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한유리 캐스팅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왼손 밑밥질도 제가 뭐 수업을 해보면은 불과 10분여 만에 밑밥질 다 해내시고요. 뭐 거의 바로 똑같이 해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 클럽에
제일 연장자이신 박은희 씨, 그 형님도 뭐 제가 참 놀랄 만큼 연습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캐스팅을 해내시고, 밑밥질도 그날 저하고 뭐 거리에서는 뭐 저만큼 못 냅니다만 방향은 정말 정확하게 거의 찌를 맞출 듯이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열의가 있으면은 금방 됩니다. 뭐 조금 해보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고집스럽게 왼손으로, 오른손잡이죠. 자, 오른손잡이는 왼손 밑밥질, 뭐 왼손잡이는 이제 왼손에 대를 고정하고 오른손에 밑밥질하는 연습 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고급 낚시들을 다 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아시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서 전화 받는 게 일이고 하니까 언제든지 반갑게 받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